반갑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경청과 대화의 기술. 자, 이제 대화에서 중급까지 배워보셨는데 중급 좀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MBA 과정을 하고 온다라는 정도의 노력을 짧은 시간에 저희가 압축해서 강의하다 보니까 당연합니다. 어려운 건 당연한 겁니다. 대신 이것을 여러분의 이제 삶 속에서 녹여서 활용하시려면 첫 번째, 배운 것의 대화를 이렇게 메모하세요. 메모하시면서 나의 대화의 스타일의 언어로 바꾸시고, 두 번째, 이 메모한 것을 가지고 보면서 내 주변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 이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써보세요. 써보면 상대방이 대화를 하고 그 다음 대화를 또 쓰시고, 그러면서 하루에 적어도 3사람 이상, 내가 만나는 3사람 이상에게 반드시 이 대화를 계속적으로 해보세요. 하다 보면 이게 이런 논리가 있구나, 이게 이렇게 작용이 되는, 이게 이렇게 또 사람을 자극시키고 성장시키고 변화하는 거라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걸 느껴야지만 이 질문이 이제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느껴야지만 내가 이 질문을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매일 3사람 이상에게 이 질문을 메모하셔서, 오늘은 기적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기적 질문 하는 거예요. 만나면. 이 기적 질문도 조금씩 변화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지키시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토록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뭘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하지만 처음에는 원형 그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주로 사례 및 응용을 통해서 이 경청과 대화의 기술을 박 대리가, 박 부장이, 박 사장이 되면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활용했고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사례와 상황을 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대리 시절에 그리고 부장 시절에 컨설턴트로서 비즈니스를 투잡을 했죠. 예를 들면 또 대리와 부장으로서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회의입니다. 그죠? 한국 문화는요, 회의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나는 게 직장 생활이에요. 그죠? 정말 회의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벤처기업 1세대로서 한 12년 정도 경영을 하고 딱 나서 어떤 이 직업병이 생겼냐면요, 이건 심각합니다. 지금도 제가 그걸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으면서 경계하는 건데요, 혼자서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늘 참모가 있었어요. 늘. 자, 모여라 그러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회사 다 정리해 버렸어요. 혼자 남았어요. 자, 회의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혼자서 생각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회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12년 동안 이 비즈니스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사고를 혼자서는 못 하겠어요. 정말 이거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지금 저는 기도라는 걸 개발해서 혼자서 얼마든지 회의합니다. 또 기도는 종교 없는 사람도 기도를 합니다만은 코칭 대화를 셀프 코칭으로 적용하시면 회의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로우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 회사 마케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시 말해서 연매출 100억짜리 회사를 300억 정도, 앞으로 1년 안에 300억, 3배 신장하는 마케팅 회의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향후 1년 안에 300억으로 매출을 도약하는 데 있어서 발목 잡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게 뭐죠? 골은 정해졌죠? 골 다음에 뭐죠? R이잖아요. 힘든 현실, 발목 잡고 있는 현실. 첫 번째, 직원들이 너무 마케팅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다. 그렇군요. 전문가가 없군요. 두 번째 또 뭡니까? 우리 예산이, 마케팅에 투자하는 예산이 전체 예산, 매출 예산 대비 3%, 연간 3억 밖에는 마케팅 비용으로 쓰고 있지 않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평균, 우리 같은 중소기업 동종업종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20억. 그렇군요. 그렇다면 3억 대비 20억, 엄청 차이 나는 거죠. 당연히 마케팅 향할 수밖에 없겠네요.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회사의 브랜드 인지도가 너무 약하다. 당연히 3억 갖고 1년 동안 마케팅을 한 회사와 20억을 갖고 몇 년 동안 한 회사하고는 브랜드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기타 등등등등.
좋습니다. 더 있다고 가정하고요. 자, 그러면 GR까지 갔죠. O로 갑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인지도가 약합니다. 예산이 작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문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겠습니다. 영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예를 들면 직원을 뽑는 방법. 연봉 5천을 줘서 예를 들어서 경력 한 3, 4년 차를 뽑아오기만 하더라도 만약에 공격적으로 한다면 연봉 1억을 주고, 그죠? 3억에서 1억 예산 쓸 수 있잖아요. 예산을 만약에 10억으로 올렸다 그러면 2억짜리 예산을 쓸 수도 있죠. 연봉 2억이면 대단한 베스트한 사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주 잘 나가는 광고회사에 부장급을 뽑아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산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죠.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돌아가면서 회의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시도를 해본다면, 우리 회사의 제품은 IT 계열 제품이니까 블로그 마케팅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블로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워블로거들을 모아서 파워블로그 선정 대회를 열겠습니다. 열어서 한 3천만 원 정도 후원금을 주고, 그죠? 그런 과정에서 1위부터 20위까지 친해질 거 아니에요. 인적 확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매년 하면 관계도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제품을 후원해주고, 그죠? IT 제품이니까 블로거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주면서 마케팅을 좀 협력하는 관계를 만든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골 했죠. R, 어려운 현실 했죠. O, 옵션 했죠. 그 중에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도 블로그 마케팅을 쓴다. 선택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GROW를 통해서 회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렇죠? 자, 회의를 통해서 박 대리는 탁월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또 대화를 합니다. 박 대리 시절에 김주임이라고 새로 들어온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시리에 빠졌어요. 그래서 박 대리가 가서 코칭을 합니다. 뭐가 힘들어 요즘? 그랬더니 저쪽 부서에 있는 최 대리가 나를 보기만 하면 막 괴롭혀요.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전에 데이트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안 만나서 그런지 저한테 굉장히 막 눈총 주고 그래요. 그렇구나. 이것을 잘 들어주고 또 감정을 또 도와주고 또 코칭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결론이 그러면 내가 최 대리를 만나서 그 여직원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전혀 그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다가 내가 최 대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인상을 쓰시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 회사를 좀 그만둬야 될지 말할지 정말 고민이 되고 어쩌면 그만둘지도 모를 것 같은데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한마디 했더니 최 대리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잘한다고 됐다면 코칭을 통해서 대화의 스킬을 통해서 어려웠던 내 부하 직원 한 사람을 도와준 게 되잖아요. 그죠? 또 하나의 사례 볼까요? 관계. 그렇죠. 나는 경청을 배웠잖아요. 그죠? 사장님이 얘기할 때, 부장님이 얘기할 때 나는 경청해서 듣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듣습니다. 그죠? 이걸 통해서 박 대리는 말이야. 내가 얘기를 하면 끝까지 들어. 박 대리는 말이야. 뭘 한 가지 얘기하면 정확하게 들어. 박 대리는 말이야. 내가 얘기를 하면 희한하게 내가 얘기한 의도를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 우리는요, 비즈니스, 직장에서의 비즈니스의 70%가 뭔지 아십니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일의 70%가 된 거라고 합니다. 이건 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쉽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 안 된다? 매우 안 된다. 왜? 경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청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회사의 코스트를 매우 절약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신뢰관계를 만드는, 이 신뢰라는 것이 코스트를 줄인다는 거 아주 상식이 됐죠. 커뮤니케이션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청 스킬을 배우면요, 회사의 코스트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써 신뢰도 확보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를 내가 코칭할 기회로 보는 거죠.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박 대리가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박 대리는 박 부장이 됐던 거죠. 이해되시죠? 박 부장이 돼서 이제는 본부장을 코칭하고 이사를 코칭하고 사장을 코칭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 재산. 그렇죠? 관계 재산이 매우 높아지죠. 그래서 그를 만나면 기분이 좋고 그를 만나고 싶고 서로 점심 먹고 싶어 하고 그런 인기 있는 박 부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이제 컨설턴트로서 외부에 나가서
컨설팅을 할 때도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집은 좁고 모아둔 돈은 작고 재테크는 하고 싶고 그래서 컨설팅 코칭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그로우로 질문하고 기적 질문을 하고 좀 더 노력할 것을 물어보는 노력 확대 질문하고 그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고객을 존중하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리면 어떻습니까? 나를 존중한다는 느낌 때문에 보통 컨설턴트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학력도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객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는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코칭은 절대로 이걸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코치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코칭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코칭이라는 건 상대를 이렇게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코치라면, 저도 코치라면,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죠? 또 코치의 윤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윤리를 넘어서는 이익을 탐하지 않습니다. 코치들은. 그렇죠? 이런 코치 윤리를 쓰기 때문에 신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코치로서. 그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코칭 계약을 하잖아요. 원래 코치 윤리 안에는 코칭 계약을 하는 것까지입니다. 그죠? 구두로 너가 한 이야기를, 고객이 한 이야기를 밖에 전달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코치가 코치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코치가 아닌 것처럼 코치는 윤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윤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컨설팅 관계에서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올라가고 손님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상하게 박 사장이 맡으면 컨설팅이 잘 되는 거죠. 코칭 기법을 배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컨설팅은 어떤 설문이나 툴을 통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누가 가야 됩니까? 기업이 갑니까? 사람이 갑니까? 사람이 가야 되거든요. 사람이 가게끔 하는 게 코칭이거든요. 코칭을 통해서 기업이 어떤 아젠다가 나왔으면 그 아젠다를 향해서 걸어가게끔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거든요. 의지가 변해야 행동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변화시키고 신념을 변화시켜서 이제 행동으로 이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습관이 되죠. 이런 습관이 되면 어떻게? 기업의 운명이 바뀌죠. 어떻게? 매출 100억에서 300억이 나오는 회사로 변하는 겁니다.